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자소설닷컴에서 최근 공고를 읽어드리는 컨텐츠를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이거 원래 미리 하려고 했었죠? 네, 저희가 사실은 여름부터 준비했죠, 여름부터. 이제 오랫동안 준비했는데 네, 코로나로 인해서 공고가 안 뜨고, 공고가 밀리고, 그리고 점점 시국인 만큼, 네. 문과가 할 수 있는 직무가 많이 없었어요, 그동안 사실. 그렇기도 한데 사실 이제 10월 초 이렇게 설날쯤 해가지고 네. 추석이죠? 추석쯤 해가지고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갑자기 뜬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이번에 기업들이 시간을 별로 안 주더라고요. 이게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공고 스타트는 예를 들면 9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초에 끝나는 일정이더라도 보통 8말 9초에 공지를 해주거든요. 미리미리 좀 올려주거든요, 원래. 그렇죠. 근데 자소닷컴도 코로나 때문에 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도 네. 좀 쉬었고요. 네. 갑자기 추석 때 떠버려가지고 저희가 데뷔를 못하고 추석 갔다 오니까 어머 끝났네. 갑자기 올라오고 이렇게 돼버려서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지금 오늘 녹화 날짜가 10월 10일인데 바로 올려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10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한번 같이 공고를 읽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일단은 문과의 입장에서 어떤 기업들을 좀 더 쓰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다 좋은 기업이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기업, 잘 몰랐던 직무에 대해서,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대학생이었다면 네. 여기 써볼만 하지 않나 싶은 거 좀 준비해봤고요. 네. 그러니까 필터 같은 경우는 문과 필터랑 그리고 공고는 끝나는 날짜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미리 해놨습니다. 일단은 지금 18일 일요일 거부터 봤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KT 스카이라이프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KT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룹사 공채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부터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KT 스카이라이프만 따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문과 친구가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네, 지금 사실 KT 같은 경우에도 이과를 기준으로 뽑기는 하지만 문과 직무를 많이 뽑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전략기획, 재무회계 같은 경우에는 좀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대외 홍보, 지금 마케팅 영업까지 뽑고 있습니다. 사실 KT 그냥 계열사라는 것만으로 어쨌든 대기업 계열사라는 거는 내부 순환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자기소개서 양식 또한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그렇죠. 써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설령 붙지 않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연습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인턴이라는 점을 조금 약간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진행 절차를 보니까 인턴을 2개월 정도 진행하고 나서 나머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만 너무 목매는 것보다는 다른 기업들을 같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무가 근데 사실 되게 제너럴한 직무만 있어요. 그래서 그죠? 전략기획,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되고, 자기소개서 양식 한번 볼까요? 쉽네요. 1번은 직무를 물어봤으니까 직무 쓰시면 될 것 같고요. 2번도 직무네요. 3번, 4번에서 공동의 목표 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협업이라는 이슈가 필요한 직무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이 회사에서 왜 협업이 중요한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에서 회사에 대한 이해, 3번에서 조금 더 시장에 대한 이해를 녹여서 썼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네. 배팅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그리고 다음은 차그룹을 봤는데요. 차그룹 유명한 그룹이죠. 여기가 사실은 차그룹이 차병원부터 스타트를 한 거잖아요. 차 선생님께서 만드신 병원으로 스타트를 해서 장점 단점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큰 의료재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바이오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바이오 의약품도 만들고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면 사실은 이 업계에서 외자 들어간 회사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이게 외자예요? 차가 외국 사람이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병원 이름에 외자로 돼 있으면 힘들다라는 속설이 있어요. 맞아요? 차병원, 백병원, 길병원. 근데 제가 옛날에 여기 쓰려고 봤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평점이 네. 조금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물론 좋은 회사겠지만 이 규모에 비해서 네, 이게 업무 강도도 조금 있고 그렇죠. 문화가 굉장히 조금 빡빡하다는 얘기 듣긴 했는데, 왜냐면 이게 한참 커나가는 회사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버틴다면 이 업계의 중추의 역할을 했을 수 있고 라는 점을 알아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런 병원 업계에서는 서로 이직이 조금 약간 활발한 편인가요? 엄청 많죠. 왜냐면 그래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행정 업무를 보기 때문에 한 군데서 일하는 경험이 있으면 모든 업무에서 이렇게 이직하면서 그래요?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사실 그냥 일반적인 병원이라고 하기에는 차 바이오에서 뽑는 거 맞죠? 마케팅도 네. 하고 직무가 행정도 있고 신입 이건 경력이고요. 위에서 보면 이거 차 그룹에서 차 병원 쪽에서 뽑는 게 아니라 차 바이오 쪽에서 뽑는 거네요. 차 그룹 안에 차 병원 계열이 있고 차 바이오라고 해서. 근데 여기 보니까 병원 행정도 있어요. 그렇네. 네네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룹사에서 뽑는 것 같은데, 미래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생각해 이 주시면 산업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면 조금 내가 그런 문화나 조금 업무적으로 바쁜 것도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써볼 만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부분 같은 경우, 연구 개발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과분들이 쓰셔야겠지만, 일반 사무행정, 영업 마케팅 같은 경우는 이과분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는 사실 저는 잘 모르는 기업인데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전 태강호 치킨 이거 넣은 이유가 뭐냐면 치킨입니다, 치킨. 치킨 아니었나요? 저기요. 발음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치킨을 하신 거예요? 베트남에서 요즘 베트남 세부에서 죄송합니다. 베트남 세부에서 마포갈매기가 잘 된다 그러길래 죄송합니다. 외국에 치킨 해라. 이거 좋은 분들이 많이 쓰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모르는 업계입니다. 네, 저는 그래 이거 아신다 그러셔가지고. 해외에서 요즘 한식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알겠고요. 요식업에 관심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한국 P&G를 한번 볼게요. P&G 굉장한 회사죠. 네, 다우니향 만드는 회사잖아요. 이제 전체적인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규모는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쵸. 전 세계 탑5 안에 드는 의료 섬유 회사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의 그 평점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P&G가 코리아에 들어오면서 P&G 코리아를 달게 되었죠. 네. 코리아에 달게 되면서 그리고 사실 이게 그룹사예요. 아시다시피. 그렇죠. P&G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브라운, 내부로 SK2, 다우니 여러 가지가 같이 그럼요. 있죠. 네, 그런 것도 있고 제약회사도 갖고 있고 좀 큰 회사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사실 이제 미국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우리나라보다 고용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오히려 더 빡빡하게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연봉도 오히려 국내 최정상 티어급의 대기업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내가 이 정말 P&G라는 글로벌 기업에서 뭔가 쌓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실 만한 좋은 기업인 것 장점은 두 가지죠. 같습니다. 일단은 외국계이기 때문에 워라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워라밸이 좋다라는 얘기는 본인이 큰 욕심이 없을 때. 사실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 회사보다 훨씬 더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여줘야 돼요. 빡세게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외국계 회사를 오래 다니고 싶다 또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측면. 근데 회사는 반드시 6시에 퇴근시킨다. 본인이 외적으로 알아서 업무를 진행할 욕심이 있다면 진행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임금 같은 경우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써있는 일단 통상 임금은 높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조금 우리나라 회사들보다 적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보다는 임금이 조금 낮을 수 있다라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있어요. 장점을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외국계 기업을 처음으로 스타트를 해버리면 외국계 기업 안에서 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명성이 뜹니다. 명성. 네. 제가 아는 분들도 외국계 기업에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아마존으로 넘어가셨고 아무튼 그런 이제 계열사래 그 외국계 기업 간에 교류가 활발하기 때문에 일단 외국계로 입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생 직장의 이미지보다는 계속 나의 해가면서 커리어 패스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장단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쓰셔야 될 회사는 맞습니다. 근데 외국 회사기 때문에 자소서가 아마 자유양식이지 않을까요? 그쵸? 네, 자유양식이고 이거 커버레터도 써야 되고 레주메도 써야 되고 영어 이력서 써야 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자소서 그리고 영국 자소서를 같이 준비를 해서 두 가지 다 올려야 되는 그런 양식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무리 자유양식이라고 하더라도 직무 회사 시장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한국 자기소개서는 당연히 이쁘게 쓰셔야 되고 영문 자기소개서로 번역을 할 때 조금 떨어져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회사마다 케바케인 것 그래요? 네, 케바케인 것 같고요. 이제 그냥 좀 대충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일반 자소서처럼. 그러니까 그냥 일반 알바 자소서처럼 그냥 형식화된 자소서로 그냥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회사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를 좀 많이 넣어주는 게 좋다고 그 외국계 기업 다니는 친구한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겁먹지 말라.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것도 맞아요. 네. 한국 자소서 잘 쓰면 영어 자소서 커버가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저희가 KTIS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라프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룹사 공채가 없어지면서 이제 따로 이렇게 뜨게 된 거죠. 계열사별로. 네, 계열사별로. IS는 뭐 하는 곳인가요? IS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IS가 기억이 났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콜센터 위주로 콜센터하고 IT 인프라 까는 거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각 기업들이 이제 전화기도 쓰고 인터넷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보면은 이 단말기 모뎀을 주잖아요. 모뎀을. 그러니까 각 집에 쓰는 것도 그렇게 모뎀이 필요한데 그렇게 기업에서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사용할 때는 훨씬 더 큰 규모의 모뎀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런 장비 인프라들을 깔아주는 쉽게 말하면 집에 인터넷을 깔아주는 그걸 기업 단위로? 기업 단위로
크게 깔아주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IS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큰 게 KT 당사가 콜센터가 굉장히 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장이죠. 네, 대장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도 깔아주고 그 외부의 인력들도 깔아주고 있고요. 사실 지금 콜이 제일 이슈화 되고 있는 게 이쪽이 AI 음성 챗봇으로 해가지고 인력을 줄이고 AI로 음성을 대신 ARS를 진행해주는 게 지금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많이 공부를 해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사통화는 1번, 모는 2번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긴 한데 네. 그 이후에도 상담까지 다 AI로 넘기는 거죠. 상담은 연결이 없고? 그죠. 상담 연결을 줄이는 거죠. 네. 왜냐면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인건비를 또 그렇죠. 줄이는 게 이슈고 52시간 근무제에다가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또 그런 AI로 전환이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많이 조사를 해서 특히 영업 마케팅 분야이다 보니까 쓰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룹사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리 계열사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문항은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올려놓긴 했는데 사실 저희가 공기업은 안 건드린 거 있잖아요. 네, 왜냐면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이거 NCS, 시험이 있어요. NCS도 있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직무시험도 있을 거예요. 뭐 경영 직무시험, 뭐 행정시험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알아서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그렇죠. 뭐 되면 당연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알아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STO. 의료업계죠. 저는 잘 모르는 사실 기업이에요. STO. 이것도 의료업계 똑같아요. 뭐 형지가 누구예요? 형지 패션 모르세요? 몰라요. 이게 패션 그룹이 있어요. 패션이 그런 데가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뭐 여러 개의 브랜드가 있잖아요. 이것도 써있잖아요. 스토커. 네. 정장 브랜드, 정장 브랜드인데 할인 많이 하는 네, 좀 약간 보급형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패션 같은 경우는 패션 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거든요.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차병원 같은 것처럼 하나의 업계에 일단 뛰어들기 시작하면 이직은 편하다. 맞아요. 네. 이 업계가 이직이 굉장히 잘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역량을 보여주기에도 편하고 그리고 이게 문과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패션 쪽 전공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관심이 원래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입사해서 본인의 역량만 있다면 얼마든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직무고 이런 패션 그룹에 일단 입사하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든 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정규직 채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거의 경력직으로 경력직으로 가거나 이직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왜냐면은 이게 전문 인력은 좀 부족한 편이에요.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전공을 하신 분들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룹사 차원에서 들어가기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 진입 차원에서 들어가기 좋다라고 거를 알려드리게 했고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이 업계는 이 일을 엄청 사랑해야 돼요. 맞아요. 야근도 좀 많은 편이기 네. 때문에 일을 정말 사랑하고 네.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이 분야는. 혹시 그럼 한번 우리가 STO 연봉을 한번 확인해보자면 그래도 3,000원대면은 네, 의료업계 치고는 많이 주는 편이다. 그죠? 그 업계에서는 괜찮게 주는 편이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패션에 관심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써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직할 때마다 연봉이 오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한 회사에 남아있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점이 있다라고 이거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렇게 영업 관리도 있던데 되게 재밌을 것 같더라고요. 제 재밌죠? 친구도 네. 그 MLB인가 그 회사 쪽에서 네. 이제 영업 관리 했었는데 되게 이제 뭐 가가지고 점원들한테 지금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관리하고 그렇죠. 매출 확인하고 매출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식품 영업이랑 비슷한 느낌이죠. 네, 그- 점포 관리하고 그리고 어쨌든 회사에서 내려오는 주력 품목이라든지 시즌 상품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유통사 영업 관리는 다 하는 일들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유통사 영업 관리 뭐 편의점이라든지 뭐 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하는 경우에 다 똑같이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본인이 결과적으로 본인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 분석도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이 동네는 잘 사는 동네니까 조금 더 높은 가치의 브랜드 또는 뭐 신상품 위주로 런칭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본인의 계획을 세우고 이런 자율성이 높기 때문에 본인이 관심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저는 꼭 써야 되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문과 직무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코리안 리제보험을 저희가 체크는 했는데 저는 그래도 안 돼도 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이에요. 이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코리안 리제보험은 그냥 한마디로 보여드리면 사실은 연봉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렇죠. 여기는 이거 사실 기대가 이게 저희도 이게 기대가 있어요. 저도 안 찾아봤거든요. 코리안 리제 코리안 연봉이 블락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낮아도 그렇고 너무 높아도 그러는데 아니 저는 이것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인당 매출액이 11조다. 그렇죠. 네. 사실 그렇죠? 저는 얼마 받는지는 대충 듣긴 했는데 그렇죠. 뭐 블락이 돼 있으니까 공개드릴 수는 없고 네. 근데 굉장히 많이 번다. 회계법인보다 더 번다. 그렇죠. 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 많이 벌어서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리는 기업들도 있다.
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뭐 하는 회사냐면요. 어쨌든 보험사예요. 보험사인데 이 보험사들의 보험사라고 해서 그렇죠. 재보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삼성생명, 현대해상 같은 기업들이 모든 고객에게 다 돈을 환수해 줄 수 없다 보니까 그렇죠. 한꺼번에 이제 환수를 요청하면 해줄 수 없다 보니까 일정 수준의 이제 리스크를 분담해 줄 수 있는 보험사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바로 코리안 리제보험이 보험사들의 보험사로서 그렇죠. 재보험사로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서 갑자기 너무 많은 그렇죠. 뭐 시장이 파괴된다거나 뭐 건물들이 파괴됐을 때 네. 뭐 하나의 보험사에서 모든 금액을 주면은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그렇죠. 그 그렇죠. 돈을 이렇게 같이 분담해주는 보험사들이 드는 보험이다. 그렇죠.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금액 생각하시면 단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사실 거의 계리사 자격증 있는 분들이 많이 뽑히긴 하고요. 뭐 일단 학벌도 좋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도전을 해봐야 된다. 네네. 뽑히면 로또니까. 좋지 그리고 않을까 사실 생각합니다. 이제 계리 분야에서는 이제 계리사 전문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일반 직무에서는 어쨌든 필요 뭐 없으니까. 따로 요청은 안 하고 있으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는 게 많더라고 하더라도 네. 도전은 공짜입니다. 해봐야죠. 네, 도전은 공짜고 자기소개도 이 정도면은 자유양식 아니까 그래도 여기 굉장히 구조화 돼 있어요. 있네요. 왜냐면 뭐 학벌 좋고 이런 분들 중에서도 걸러야 되기 때문에. 예. 탑 클래스 중에 탑 클래스에 클래스 뽑는다. 중에서도 또 걸른다. 하지만 또 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 저는 모르는 거예요. 떨어지더라도 지원해볼 만한 가치는 있고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네. 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어디죠? 파수죠, 파수. 여기도 아마 적을 거예요. 이 IT 회사고 아까 그 KTIS랑 비슷하게 인프라를 깔아주는 기업일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문과가 하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 문과가 하기 어렵지만 다 이과 업무 아닌가요? 그러네요. 여기 있네요. 영업 마케팅 부문. 어쨌든 이렇게 기술 영업하고 마케팅이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런 그 IT 기업에서도 문과보다 이과 직무인 사람을, 그러니까 이과 전공한 사람을 기술 영업이나 마케팅을 쓰길 선호하긴 해요. 그렇죠. 알고 하시는 게 편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문과들도 뽑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영업이나 마케팅은 그러니까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업적인 능력이 있다, 마케팅적인 능력이 있다를 잘 보여주시면 할 수 있고요. 사실 저도 뭐 이쪽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까 문과로서 네,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되실 수 있다. 가서 공부하면 됩니다. 라는 것들을 좀 알고 써두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IT 쪽에서 내가 문과지만 기술 영업 마케팅 이쪽으로 잘 쌓아두면 이직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렇죠. 특히 이렇게 외국계 기업 가기도 굉장히 좋아요. 이쪽 분야가. 외국계 기업 중에 IT 회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대글로비스. 이것도 KT와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에서 공채를 하지 않게 되면서 뭐 계열사들이 알아서 뽑는 거고요. 제가 여기를 했던 게 현대글로비스 굉장히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원자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은 글로비스 아시죠? 뭐 하는 데지? 그 차 수출하는 데 아니에요? 아니죠. 대형차들 이제 네네. 운송하고 차 사면 차 떠간다 표현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통관하고 이런 업무기 때문에 보통 전문 지식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가시고. 그래요? 네, 무슨 전문지식? 통관 업무라든지. 세관 이런 거? 네, 왜냐면은 해외에서 가져온 물량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시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현대글로비스에서 띄운 공채 중에, 최근래 띄운 공채 중에 가장 일반 문과분들도 지원하기에 좋은 직무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원래 같은 경우는 인사적인 업무 거의 안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 경영 지원. 그래요? 네. 여기서 보시면 뭐 오토비즈라든지 이런 게 원래 없지 않았네요. 제가 알기로는 현대차에서 오토비즈 아니, 이거 작년에 제가 썼었어요. 있었어요? 작년에 있었어요. 네, 이게,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고차 매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B2C로 중고차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중고차 매매 상들한테, 현대에서 나오는 이 중고차 물량 등을 파는 거예요. 중간 도매? 네, 그러니까 네. B2B 도매죠. 네. 네, 그런 식으로 파는 건데, 네. 어쨌든. 어차피 이번에 내년부터 현대차에서 중고차 시장 진입을 선언했잖아요. 그게 법도 이제 풀리기로 했고. 글로벌 로지스랑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여기 있는 중고차 오토비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국내산 중고차들을 해외에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베트남이나 아랍이나 뭐 중국이나 가져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런 중고 매매상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에 이제 수출하는 것들을 주로 많이 하실 거예요.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는 모든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차 운송부터 해서 보관 뭐 이런 것까지 다 통관, 뭐 수출 수입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써보셔야 된다. 써야죠. 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글자 수에 제한이 없네요. 현대차가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올드한 회사이기 때문에 전통이 있는 회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전통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디 한번 해봐라 라는 점이 있고요. 사실 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홈페이지 가면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다 안 써집니다. 만자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꼭 써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새마을 금고중앙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열렸어요. 좀 느리네요. 인터넷이 느려요. 네, 일단 새마을 공고 중앙회입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아까 설전이 있었던 게, 지금 옆에 있는 친구는 은행권 아니냐? 은행권이고 이건 이거 은행권을 준비했던 사람만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잘못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은행권을 거들떠 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안 되는 줄 본인하고 알고. 안 맞는다고 생각했죠. 아니요, 안 되는 줄 알고. 왜 안 돼요? 전 자격증 없으니까. 저는 세무 할 줄 모르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이제 뭐 은행 관련된 자격증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재무관리사부터 그렇죠. 뭐 많이 엄청 세분화된 자격증도 많고 하지만 저도 은행권 서류가 많이 됐어요. 하나도 없이. 최근에 어쨌든 은행권이 많이 뽑고 있는 추세고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은행권은 무조건 쓰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막연하게 이렇게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회계 세무를 뭘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 근데 때문에. 이게 그것도 있어요. 은행권이 사실 최근에 많이 뽑기 전까지만 해도 네.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예, 인식 곳이었거든요. 자체가. 옛날까지는. 근데 네. 최근에 한 3, 4년 정도는 많이 바뀌어서 이제 많이 뽑고 있고요. 여기는 근데 온라인 인적성 검사네요. 네.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온라인 인적성. 왜요?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서 네. 기존 사원들도 온라인 인적성을 그래서 봤거든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어려워요. 아... 왜냐면 기본 저는 면접을 사실 1차 면접을 들어갔을 때 앞에서 어떤 걸 했을 때 앞에 면접관이 싫어하는 표정을 보고 난 저거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준비했던 것 중에 몇 가지 쳐내고 가장 나은 것들을 하고 눈치를 보면서 진행이 되는데 컴퓨터는 눈치를 볼 수 AI 면접 보셨어요? 네. 아... 이게 눈치를 볼 수 없으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맞아? 틀려? 이거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심지어 이게 너무 궁금해서 네. 그 AI 면접 컨설팅 하는 분을 만났어요. 네. 그 회사에 다니는 네. 분을 만나는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AI 면접이라서 오히려 네. 내가 그 문장만 완벽하게 얘기하고 네. 말만 잘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네. 되는데 그러게 일상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표정하고 네. 얼굴을 많이 본대요. 너무한 건 외모지상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이제 뭐 필터 깔아야 됩니까? 좋고 나쁘고가 네.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웃고 있는지 얼마나 목소리의 높낮이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본대요. 네. 그러면 좀 너무 정적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 이거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당당하게 목소리 높낮이 그리고 웃으면서 복장 이런 것들을 오히려 본다고 하더라고요. 하긴 근데 뭐, 이게 네. 확실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다고 얘기 들어서 굉장히 좀 충격을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문제 푸는 것도 사실 직접 시험장에서 문제 풀면은 옆에 뭐 쓰면서 하고 문제 풀이 과정이라는 게 만들 수 있는데 네. 컴퓨터라면 문제 풀이 과정을 못 쓰잖아요. 클릭하고 사실 이게 제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다음번을 눌러버리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이게 맞는 거야 하고 누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온라인 인적성을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다행히 제가 잘못 봤는데 여기는 온라인 면접까지는 아니에요. 온라인 인적성 검사만 네, 있죠. 검사 네. 정도니까 MBTI 하듯이 푸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딴 길로 했는데 어쨌든 네. 금융권에서 보는 그런 금융 상식 시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적성을 같이 볼 때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책 한 두세 권만 풀면 되다 보니까 겁을 먹지 않고 이런 금융권도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효성그룹이죠. 제 계손이 10위 안에 항상 드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사실 효성그룹을 듣긴 했지만 그렇게 재계소리가 높은지도 몰랐고 그쵸. 사실은 생활 밀착형 기업과는 거리가 먼 조금 전문 소재 뭐 어떤 기술 영업을 많이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오토바이밖에 없잖아요. 효성 오토바이? 네, 아니면 뭐 전효성 정도 알 수밖에 없으니까 네. 사실은 효성 회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튼튼한 회사입니다. 신소재 개발도 많이 하시고 효성이 보통 건설로 유명하지 않나요? 건설, 신소재. 건설도 유명한 이유가 신소재 개발 통해서 그 신소재리 건축 그 소재로 들어가는 경우가 네. 많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쓰셔야 돼요. 네. 그런 것도 있고 확실히 그룹 사다 보니까 뭐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분산이 많이 돼가지고 지원자 수도 굉장히 괜찮죠. 그렇죠. 무난하고. 네. 문과가 쓸 수 있는 직무에는 반드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문과가 쓸 수 없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여기 주요 전공의 산경이나 무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쓰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중장비를 많이 다루고 어떠한 토목, 건설 쪽에 특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금이 많은 회사입니다. 안정적이구나. 그렇죠. 그런 이야기는 저한테 줄 수 있는 현금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 회사다. 쓰세요. 무조건 쓰세요. 네. 네, 이런 곳은 쓰셔야 되고요. 한투. 네, 한투죠. 좋은 기업이죠. 제가 알기로는 한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이드 전형이 좀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치? 가산점 주는 설명회도 있고 설명회 가면 뭐 가산점을 주고 네. 거기 가서 뭐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좀 좋은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아니면 뭐 따로 서류 전형에 면제시켜주는 그런 전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아는 분들이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코로나 하는, 때문에 네. 이게 안타깝다. 그래도 아마 로그인하고 근데 어떤 여기도 케이스는- 보시면
사전 신청 혜택으로 해서 공채 지원 시 서류 전형 우대를 해주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 여러분들께서 챙겨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무조건 참여를 하는 게 이득이다. 어떠한 본인이 금융권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네. 굳이 은행이 아니더라도 이런 데 넣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한국 들어간 회사 중에 이 정도 급의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단순히 그냥 은행 영업이다라고 해서 행원 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넓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증권사들이 시황이 오히려 좋은 게 지금 매출액이 다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좋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면서 그렇죠. 주식시장에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매출액이 좋아졌고 수수료 금액도 많이 그렇죠.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뽑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코스피 평균도 연대비 연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나쁘지 않은 업계다라고 생각이 되고 준비를 평소에 이제 뭐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셨던 분들은 본사 영업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금융권 준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점 영업 위주로 쓰면서 내가 어떻게 뭐 VIP 고객들을 확보한다든지 그렇죠. 네. 그런 좀 전략을 좀 생각을 해서 자소서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 여기 굉장히 좋은 기업이죠. 이제 AWS라고 해서 아마존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사실 이제 국내에 코리아 직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건데요. 인턴을 뽑고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도 이쪽으로 인턴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계는 무조건 인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인턴이라고 해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좀 빡셀 것 같긴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제프 베조스도 조금 빡센 편이고 그렇죠. 애초에 회사 경영 방침이 노동자 친화적인 회사는 아니니까 회사 자체도 지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IT 업계에 있다 보니까 아는 건데 아마존 웹 서비스를 쓰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 바쁠 거예요. 그렇죠. 진짜. 네, 정말 바쁘겠지만 또 그에 따른 성과에 대한 뭐 성과급이라든지 그렇죠. 네, 커리어를 만들어가서 정말 미래지향적인 산업이잖아요.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부분이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P&G랑 마찬가지죠. 뭐 워라벨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다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마존 웹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약간 창립 멤버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니요, 이미 근데 많이 컸어요. 그래요? 네, 지금 아마존 웹 서비스를 도입한 회사들도 정말 많고 고려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뭐 달리는 말에 내가 같이 타고 싶다라고 하면 승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승선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도전을 해볼 가치가 있다는 점. 이쪽도 효성과 비슷한 느낌이죠. 기본적으로 B2B 기업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구나 그렇죠. 사람들이. 효성은 그래도 효성은 뭐 어쨌든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하니까 그나마 그리고 업계 순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래서 좀 유명한 편인데 이수그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화학 쪽에 치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화학 쪽이 조금 더 유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공계 전유물인 회사이지만 문과 직무가 있다면 반드시 써봐야 될 회사는 맞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제 효성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문과적인 직무더라도 이공계를 좀 더 우대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도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우대 전공으로 해서 이 영업 지원도 화학공학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HR도 전산계열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런 쪽에 이 직무에 관심을 갖고 뭔가 준비를 해오셨다면 충분히 쓸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심 분야를 보여주고 여기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자기가 습득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우대 전공이라고 하더라도 뚫을 수 있고 본인이 준비한 만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계속 충분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많이 쓰고 괜찮은 곳은 다 쓰는 게 답입니다. 떨어지더라도 이력서 써봤다라는 경험만으로 본인의 역량이 향상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동화기업입니다. 동화기업 아세요? 동화는 저 잘 모릅니다. 몰라요? 여기 되게 좋은 기업이에요. 이게 얘네가 그 자재 산업 위주로 하거든요. 뭐 건축물 자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중고차 사업, 중고차인가요? 신차인가? 어쨌든 자동차 관련된 산업도 하고요. 굉장히 튼튼한 회사고 그룹이네요. 얘네가 그룹사인데다가 제가 알기로는 자플랜이 평점도 굉장히 좋아요. 3.8.5 3.3이고 오 4.0 이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회사 문화가 괜찮다라는 얘기들도 많고 연봉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써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문과 직무가 기존보다 조금 더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분기에는. 그렇죠. 이번에 아무래도 문과 쪽 측면에서 인원수를 늘릴 시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원래 영업 마케팅도 뽑았는데 이번에 조금 없는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경영 관리가 뽑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트박스입니다. 생활 밀착형 기업 탑티어죠. 탑티어예요? 많이 봤잖아요. 많이 보면 탑티어예요? 많이 보면 탑티어죠. 뭐 어쨌든 뭔가 배치충 남들에게 증명받는 걸 좋아한다.
라는 분들은 쓰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MD라는 직무 자체가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무잖아요. 그리고 MD를 요즘에 신생 기업들이 뭐 11번가라든지 티몬이라든지 많은 곳들에서도 뽑고 있고 백화점에서도 뽑고 있고 아까 봤던 그런 의류 기업에서도 뽑고 있기 때문에 이 직무를 좀 경험을 잘 쌓아두면 사업을 하든 그렇죠. 이직을 하든 역량이 중요한 뛰어나진다. 직무이기 때문에.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나중에 어떠한 업무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 또는 나의 커리어 패스를 쌓을 자신이 있다 하시는 좋아요. 분들이 이 직무가 좋은 것 같아요. 네, 반드시 해야 되는 직무가 MD입니다. 홈쇼핑 이런 데 가기도 좋고 그렇죠. 굉장히 좀 괜찮은 직무라고 생각이 되고 본인의 역량에 확신이 있으신 분들. 맞아요. 근데 가서 조금 빡센 경우는 있더라고요. 네. 약간 어쨌든 내가 성과가 영업처럼 계속 보여지다 보니까 그렇죠. 남을 따라가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안 돼요. 내가 뭐 시키는 거 하겠다, 배워서 하겠다 이런 분들은 안 되고요. 본인의 자기 주도성이 뛰어나신 분들. 이 직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좀 경험 많은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라도 막 팔아보고 시야도 넓고. 네.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이런 커리어 쌓는 거는 좋으니까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게임빌 컴투스입니다. 컴퓨터가 문과 직무가 있네요.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막 인사도 인사? 많이 뽑고 네.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게임빌 컴투스 이런 게임 회사들에서 인사를 그렇게 뽑더라고요. 아, 제가 보면 듣기로는 또 뽑죠, 맞죠? 아, 맞네요. 왜 이렇게 뭔지 모르겠는데 교육 인사 직무를 52시간이 되면서 그래서 그런가? 네, 이게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옛날에 그냥 프로젝트 팀 단위로 굴려고 그냥 임금 주면 끝나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원래 야근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시간도 맞춰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인원수도 더 뽑아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지금 컴투스도 대만인가요? 대만인가 뭐 하여튼 동남아 쪽에서 대박이 터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그죠. 사실 이제 해외 진출이 활발한 그렇죠.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확장이 빠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컴투스도 옛날에 저희 뭐 붕어빵 타이쿤 유명할 때가 쓰잖아요. 네. 그렇죠. 국내 시장의 점유율을 끝내고 약간 좀 침체기가 아니었나 싶었는데 해외 시장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이거 게임 기업들은 사실 안 쓰기 되게 좀 무섭더라고. 왜냐면 네. 너무 뭐 높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너무 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았어. 어차피 뭐라 해야 되지? 관심 분야가 너무 네. 뭐랄까 이 매니아들. 맞죠? 네. 근데 그렇긴 한데 여기서 아셔야 될 거 문과 직무라고 속해져 있는 기획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마케팅, 기획, 그런 뭐 관심이 인사.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 인사나 마케팅 같은 경우는 굳이 게임에 관심이 없고 본인의 전문성만을 증명하면 되기 때문에 특히 인사에서는 게임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기보다는 업계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게 더 빠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업계에 대한 이해라는 건 네. 어쨌든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그렇죠. 프로젝트 팀 단위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 사람들의 어쨌든 프로젝트 팀 단위에 뭐 임금을 주고 프로젝트가 종료됐을 때 임금 처리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빠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회사에서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래 이렇게 게임비 컴투스 이런 회사들도 뭔가 이렇게 서류 가점을 주는 예, 맞아요.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채용 설명에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유튜브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네. 온라인으로 하긴 하는데 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번에 사실 점수를 주지 않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네. 그런가? 스트리밍 같은 걸 하게 되면 힌트 정도는 줄 거예요. 맞아요. 영상에서. 왜냐면 얼마나 이뻐. 그렇죠. 우리 회사 좀 네. 알아보겠다고 이렇게 네. 오는 사람들이. 왜냐면 인사팀, 홍보팀 입장에서 이런 스트리밍 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기한서를 내고 상부에서 도장이 찍혀서 나온 결제 문서가 돼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반드시 뷰어수도 중요하고 노력을 많이 보더라고. 네. 이거를 유튜브를 내가 만약 했는데 1000명도 안 봤어. 그러면 인사팀 직원 가서 심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뭐라도 힌트를 주게 돼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도 돼 있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게임 회사들을 많이 요청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제가 뭐 질문을 해봤을 때 이제 뭐 문과 직무는 안 써도 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게 뭔가 포트폴리오를 그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내가 뭐 사업 분석을 한다든지 있으면 좋다. 뭐 내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한다든지 그렇죠. 있으면은 가산점을 줄 수밖에 없죠 사실. 그렇죠. 기본적으로 문과는 사실 PPT로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PPT라든지 뭐 워드, 엑셀 대부분 이런 기한서 직무 같은 경우는 PPT를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PPT를 이만큼 합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 좋죠. 네. 어차피 내용이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PPT를 할 줄 압니까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이렇게 길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공고를 급하게 확인하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확인하신 다음에 포트폴리오까지 좀 같이 준비를 잘 해주시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코스맥스 그룹. 네, 화장품 코스맥스 회사죠? 그룹은 이제 그거죠. 화장품을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이 OEM을 받아서 ODM. 네. OEM. 네, 아무튼 받아서 그것들 대신 만들어주는 기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기업들과 연계가 굉장히 많고, 이 코스맥스 자체도 굉장히 큰 기업이에요. 그렇죠. 수출도 많이 하고 있고, 좋은 기업이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아모레퍼시픽을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 또는 LG에도 LG화학? 네, 화학 생활건강. 네, LG 생활건강 이런데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를 쓰지 않으셨더라도
알고 있으셔야 되는 기업입니다. 맞아요. 원청 기업이기 때문에 네. 아모레퍼시픽 이력서를 쓰는 데 있어서도 코스맥스 코리아라는 회사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 업계를 이해하는데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력서는 굳이 안 쓰시더라도 공부할 가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과 직무를 많이 뽑기 때문에 어쨌든 쓰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얘네가 아마 자소서가 좀 특이할 거예요. 무슨 뭐 발음 해가지고 이거 아모레퍼시픽하고 네. 비슷해요. 네, 아름다움의 뭔가, 가치에 대해 그런 약간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산업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구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준비를 사실 잘해서 이번에 지원하면은 좋은 게 직무가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 구매 직무 잘 안 뽑거든요. 저는 구매까지 있다라는 거에서 어떠한 본인의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써봐야 될 가치가 있고, 쓰지 않더라도 이런 화장품 업계 생활 밀착형 기업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공부해야 할 가치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네켄 한번 볼게요. 사실 저는 제가 먼저 좀 지레 겁을 먹었어요. 너무 이제 외국계 기업이다 보니까. 아니, 앞에 P&G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가요? 네. 제가 모르는 분야에서 그런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 맥주 산업. 왜냐하면 사실 국내에서의 네. 이 주류 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국내 주류 회사들이요? 예를 들어 오비 이런 데도 연봉이 엄청 높고. 그쵸. 영업 3대장이라는 이미지가 걔네가 무슨 AB 인베분가? 네. 걔네가 이제 인수를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들어가고 나서 연봉은 굉장히 높지만 그쵸. 좀 힘들게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 들어서. 그게 결과적으로 뭐냐면 주류 영업 또는 주류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안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들에서 신입사원을 구하기 힘드니까 연봉을 매년 계속 올렸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미 많이 올려놨다. 네. 그래서 영업 3대장이라고 불리는 직무 또는 회사들의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문화는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많이 바뀌었으니까. 왜냐면은 언제적 주류 영업이고 그렇잖아요. 언제적 법들이 정치 많이 영업이고. 바뀌었고 리베이트라든지 어떠한 이런 사내 괴롭힘 문화가 많이 없어지면서 그런 군대 문화도 많이 희석됐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런 안 좋은 이미지는 없어지고 높은 연봉만 남아버려요. 그대로. 와, 네. 좋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약영업 같은 경우도 기본 4천부터 스타트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하이트 진로 그리고 또 오비 이런 주류 회사들도 대부분 4천에 스타트하고 더 줄 거예요. 네, 아마. 저희가 잘 모르는 주류 회사, 예를 들면 지방에 있는 시원, 화이트 이런 지방 주류 회사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보통 3천 초중반에서 시작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국계 주류 회사면 더욱더 어드밴티지가 있지 않나. 특히 하이네켄 같은 경우는 주류 회사이긴 하지만 외국계 주류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가맹점 영업을 하지 않고 보통 도매점을 그렇겠죠. 활용해서 인프라망을 보통 하는 영업 관리 측면에서의 영업을 더 많이 하고요. 여기서는 마케팅 직무와 트레이드 마케팅 이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위의 마케팅은 진짜 일반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건 영업 관리를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이네켄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마케팅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베트남 갔을 때 하이네켄 타워 이런 거 가면은 굉장히 이쁘게 마케팅을 잘하고 그러니까요. 어느 나라를 가든 이렇게 하이네켄 공장에서 다 교육을 해주고 그렇죠. 이렇게 체험단 이렇게 그렇죠. 활동을 해주고. 하이네켄의 특징은 우리나라 오비나 하이트는 청송 공장 이런 식으로 청주 이런 데 가야 맞아요. 견학을 할 수 있는데 하이네켄은 특이하게 계속 어느 나라를 가나 맞아요. 시내 한복판에서 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마케터로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해볼 수 있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맥주를 좋아한다 하시면 네.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쨌든 10월 말에 공모들, 셋째 주, 넷째 주 공모들을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충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고 그냥 훑어보는 정도로 했는데 네. 앞으로 저희도 이것도 하면서 좀 더 정보가 많이 늘어나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끝입니까? 네, 사실 저는 조금 안타까워요. 이게 저희가 했을 때가 더 이렇게 공부가 많았으면은 그렇죠. 더 잘 집어서 드렸을 텐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월 말까지 좀 지치지 말고 좀 내가 관심 있는 직무 그리고 좀 겁먹지 말고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기회가 됐을 때 쓰시고 떨어지더라도 본인의 자소서 쓰는 역량이 향상되었음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목표 안 친 기업들은 저희가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따로 이렇게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문과적인 직무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별표를 따로 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서운하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믿는 거 다 쓰셔야죠. 네. 이게 사실은 취준생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상으로 저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